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수소차.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2주나 흘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차 얘기가 나오고 나서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주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수소차 적풍에 의했을 때가 진짜 바닥에서 얘기했던 거구나. 그때 편입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겠구나라고 지금 무릎을 치고서 후회의 반 그리고 놀라운 반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적풍에 어떻게 이 수소차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지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수소차 열풍. 과연 여기 수소차 열풍이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소차 관련주처럼 이렇게 매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종목을 들여도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죠? 그분들은 지금부터 이 방송을 집중해 주시면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재방송을 듣고 수소차 종목을 사셨다고 하면은 이미 못해도 10%, 많게는 50%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이미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산다는 거는 거의 뭐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증시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비싼 가격에 한번 사주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고 다음에 있을 이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준비된 내용부터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동일한 테마나 이슈를 바라볼 때 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 오늘 보면 어때요? 지난주에 적풍이 종목 잡초 뽑자 그랬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꽃밭이니까 여기서 이쁜 꽃들만 키우고 잡초 같은 것은 다 갖다 뽑아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안 뽑고 버티신 분들은 어때요? 아, 그냥 적풍이 얘기한 걸로 갈아탈 걸. 이제 좀 후회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강의를 짧게 진행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종목 진단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궁금한 거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혼을 내기랍니까? 뭐랍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 방송 1시간 동안에 꼭 풀고 가시라고 제가 종목 진단 시간을 바로 가질 거예요. 하단에 나오는 전화번호 있죠? 여기 377-0269 전화번호 이쪽을 통해서 전화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로도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내일 이 종목 가져가야 하는지 팔아야 되는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는 내용들 수소차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차가 왜 급등했을까? 이 이면에는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바로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년 정부의 예산안에서 수소차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그 정부의 한 해 동안의 그 살림살이를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분석을 해보면은 저 한 가지 확실히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총력을 쏟기 시작하면은 결국엔 성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대북 사업이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경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북방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전략들이 올해 많이 공개가 되었고요. 실제 그 결과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의 교류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다가 올해 철도 착공식이 곧 예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주변 상황이 어렵고 뭐 유엔 대북 제재가 있고 그래도 정부가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돈 벌려면 일단 거기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 몇 달 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정부가 하는 방향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정부의 어떤 정책이랑 등을 지고 투자하면은 망한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수소차가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그 예산이 늘어난 이 테마가 수소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업종들은 정부가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업종의 종목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수소차가 올라간 이유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만 매매하고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이 끝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니 내년에 조정 한번 받고 나서 2차 공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단순히 뭐 수소차를 뭐 생산해가지고 뭐 많이 팔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소 경제라고 하는 어떤 친환경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 이쪽으로 편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수소 경제하면은 수소차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자동차까지 만들고 그죠? 그런 것들 아우르는 그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 미세먼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작년만 해도 우리 어땠어요? 미세먼지가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막 제가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닌 거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올해는 다행이지만 또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중국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도 여기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부분으로 수소차에서 수소 경제로 테마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더 상위 개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수소차 열풍의 배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 수소차 열풍의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거, 정부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뭐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다 가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죠. 관련된 주식의 주가를 보니까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대부분 저점에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갔었던 게 올해 상반기에 저기 현대차에서 수소차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거의 망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당시 수소차 매매하셨던 분들은 뭐 잠깐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물리신 분들 대비해서 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연말 되고 나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이슈들은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부가 그걸 해준 거예요. 누가 그 종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그냥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됐다는 거죠.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가도 저점에 있고 정책적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가 저점에 있었다는 부분들이 되겠고 요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신차가 나와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현대기아차가 장사가 잘 되고 이 정도였지만은 정부에서 민진하고 하는 거 정책주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거기다가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일정주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부가 수소차 투자 언제 한다 그랬어요? 내년에 한다 그랬어요. 그럼 디데이가 언제 있는 거죠? 바로 내년에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뭐 2주만 지나가면 벌써 이제 2019년도 1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정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일정이 얼마 안 남은 그죠?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제가 왜 2주 전에 이 이야기를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일정주의 개념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이슈들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 반드시 다가올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편입을 해놓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거를 공개방송에서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공개방송에서 그 다음, 수소차 다음 이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테마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데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궁금하죠. 막 매일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제 우리 저기 수소차 관련주를 보면은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한 종목들이 있고요. 뒤늦게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이슈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약한 종목 매매하시면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강한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뒷국물이 따라가가지고 앞서가는 종목이 20, 30%가 올라가는데 뒷국물이 따라가서 2, 3% 올라가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우량주 매매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강한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수소차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종목이 좀 센 모습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비교적 좀 빨리 출발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 중에 있었던 SPOR셀이라는 종목인데 하나씩 제가 차트를 보면서 구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그 내용들을 차트에 접목시켜 보면은 확 그냥 눈에 보이실 거예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우리 풍국주정의 차트입니다. 네, 오늘 상한가예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오늘 15,000원대에서 드디어 20,000원대를 돌파를 해줬는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소개드렸을 때가 지난주였으니까 지난주 뭐 월요일 정도에서만 편에 들어갔었어도 그죠? 12,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는 기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불과 2주 만에 주가가 10,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박이죠? 아마 이런 걸 노리시기 위해서 종목들을 매매하실 거예요. 근데 저런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바닥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강의는 드릴 수 있지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제 강의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바로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이라는 패턴을 익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양봉, 음봉,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던 그 뭐 저기 80년대 그 해외 주식책 같은 거 번역해서 나오는 그런 수준의 그런 캔들 기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바닥에서 출발한 이후에 살 수 있었던 타이밍들을 제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12월 달 들어서 주가가 움직임이 없어요.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면은 고생하시는 거예요. 운 좋게 풍국주정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거 사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내 계좌 상태가 제자리에서 빠지면은 우리가 추가 매수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아깝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사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온 다음 종목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에요.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상한가에 잡아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는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다면은 그분은 아마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거는 시장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급등주를 사는데 수익이 났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뭐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두 번 수익을 냈다면 아, 나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투자들은 이런 데 사면 수익을 내지 못해요. 저 자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은 거래 실린 급등이 나왔으니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 나올 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주가를 보니까 거래 실린 음봉이 나왔네. 그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또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거래가 없는 음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12월 13일 날에 거래가 없는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거래량이 이 전거래일 대비하면은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막 난리치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음봉 발생 시. 이 음봉에서는 많이 하락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은 많이 빠지지 않고 버텼죠. 그리고 다음 날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기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가져간다고 했을 때 추가 구간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대만 잡아놓고
여기 깨지 않으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패턴이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급등 한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신규 상장주 중에 SP월셀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패턴입니다. 결국에는. 자, 보시면은 다시 자, SP월셀.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 종목이에요. 자, 우리가 상한가를 노리기 위해서는 이 상한가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SP월셀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2월 10일 딱 보니까 제가 그 강의했을 때 그때부터 수소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신기하죠? 지금 보니까 정부의 일정입니다. 이거는 정책주 일정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SP월셀도 바닥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첫날에 9%가 올라갔어요. 종가는 빠졌지만 다음날에 5% 올라갔어요. 그 다음날에 또 한 16% 올라갔어요. 3일 동안 도합해서 한 20% 정도가 올라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살 때 그냥 들어가면 되나? 승률이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저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 자리를 만들고 나서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테마 이슈가 언제까지 가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이 테마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뭐 수소차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내년부터 투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투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00원도 안 들어갔어요.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 종목이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아마 그 당일날에는 아무도 이 종목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어떤 새로운 테마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던가 적어 놓는 걸 잘하셔야 돼요. 이 저장을 잘하시던가 잘 적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쉬었다 또 가거든요. 그럼 쉬는 날에는 보통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청자분들만. 그래서 다음 날에 거래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니까 이틀 동안 주가가 10%가 빠졌는데 거래량을 보니 예전에 만들었던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이 봉 크기 한번 보세요. 이만했던 봉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들어온 사람 대비 나간 사람이 적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꽤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날 올라가면은 기분 좋게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보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팔아야죠. 그죠?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고서 놀라셨다면 정부의 일정들을 체크하시라는 지난 방송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았죠. 뭐 보혜양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양조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주봉 차트를 보시면 그런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닥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죠. 중간에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주봉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거 올라갈 때 3주 동안 못 잡으셨어도 괜찮아요. 못 잡으셨어도 뭐 그 딱 보면은 바닥에서 거의 막 50% 올라갔는데 이거 못 사가지고 막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못 잡아도 돼요. 다음번 눌릴 때 들어가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샀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바로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사서 다음번에 빠지면은 아, 내가 물렸구나. 고점에서 물렸구나. 그죠? 주변에서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고점에서 물리셨습니다. 매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봤을 때 올라가는 거를 기록을 해둡니다.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거래 없는 조정이 발생했을 때 저는 들어가요. 어차피 이 재료 쉽게 끝날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 수익을 냅니다.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10월 달 말쯤에 한번 있었고요. 시간을 더 보니까 이때
11월 중순 정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요 타이밍에. 제가 그때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남선 알미늄이나 뭐 그런 것들 요거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엄 조정이 나오니까 2주 동안이 움직임이 없었던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600, 1,700원짜리 종목이 3,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갔어요. 120%가 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 제일 좋은 자리에 드린 거 맞죠? 이게 바로 패턴입니다. 뭐 또 아난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난티 기억나시죠? 이것도 제가 이번 월초에 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아난티도 그때가 10,000원이었으니까 지금 24,000원이면은 거의 2배 하고도 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계산도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건이라는 패턴을 봤을 때는 요쯤에서 한번 담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정리되시죠? 이슈가 있으면 눌림목에서 사라. 이슈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수소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오늘 팔까 내일 팔까 이러고 있어요. 배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배가 아프시다면 다음번에 올 이슈를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거고 제 리딩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제가 보고 있는 다음번에 올 만한 이슈들은 일단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권에 관련된 일정들이 연말 연초에 존재를 합니다. 각 정당마다 일정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바이오 제약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1월 초,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수소차가 왜 올라갔죠? 재료가 있었는데 주가가 전부 다 바닥이었어요. 바이오 제약주 차트 지금 어떻죠? 전부 바닥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와 함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대형주들이 막 10%, 20%씩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CE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죠. CES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CE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방송을 꼭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고 저는 벌써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CES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CES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겁니다. 오늘이 지금 12월 18일이에요. 그 CES가 언제 시작하냐면은 1월 8일입니다.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지금 1, 2주 안에 매수해 놓으셔야지 다다음 주에 이슈화가 될 때 그때 기분 좋게 매도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CES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번에 이제 2019년도 CES에서 주요 테마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테마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제가 꼽아봤어요.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종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그 시간들을 제가 많이 줄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업종마다 탑픽 종목 하나, 업종마다 종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주말 사이에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CES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포커스로 잡고 있는 5가지 테마와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 탑픽 종목들, 이건 어디 중소형주가 아니라 우량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편하게 연말에 이제 많이 바쁘시고 일정도 많이 시간이 없으시고 하시니까 딱 봐야 될 만한 것들만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잠시 후 진행되는 우리 야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올해 초
올해 초 이 CES라는 이슈를 통해서 삼지전자가 120%가 급등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역시 한 달 만에 77%가 급등을 했어요. 올해도 노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시면은 한 달 동안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꼭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